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근대사에 한국이 망하는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세 명이라고 그러면은 대원군, 고종, 민비. 그 세 사람이 이제 주연 배우야. 이 나라가 망한 조선이 망하게 한 주연 배우인데 네. 그래도 그 대원군은 그래도 그나마 조선의 아주 엉망진창의 병폐를 엄청나게 개혁하려고 그 애썼던 그런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순신 다음으로 군사력의 중요성을 이해를 했고 조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군사력 국방력 강화에 노력도 했고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10년밖에는 통치를 못했어요. 네. 10년 된 다음에 쫓겨났지. 네. 아들이 쫓겨내. 그것도 참 권력이라는 거는 참 무서워요. 아들이 고종인데 네. 아버지가 대원군이 통치를 하는데 10년째 되는 해 10년보다 한 달인가 모자라. 네. 대원군의 집에 그 문에다가 못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못 나오게. 가둬요. 아들이요? 가둬. 그 대원군의 집이 운현궁이잖아. 운현궁. 네. 그 운영구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울분의 세월을 살다가 이제 중국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권불 10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대원군이 엄청나게 파워를 행사를 했는데 네. 그래봤자 10년밖에 못 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도 이제 그 대원군은 우리나라 개혁 정치를 했고 네. 물론 이제 잘못한 거가 있지만은 개혁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일단 세도 정치를 물리친 사람이라 세도 정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왕의 일가 친척들이 네. 특히 이제 왕비의 친척들이 그냥 다 좌우하는 거. 그래서 풍양조 씨, 안동김 씨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외척들이 다 좌우를 했는데 대원군이 그걸 싹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외척의 정치를 이제 외척이 간섭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그 훌륭한 일을 하긴 했는데 외척의 정치를 막았지만 며느리의 정치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며느리한테 쫓겨나 며느리한테 쫓겨났지 명성. 예. 그 원래 그래서 외척들이 하도 김씨, 조씨가 날리니까 네. 민씨를 데리고 왔는데 이 나라는 네. 민씨가 말아먹은 거예요. 새로운 또 그 그런. 민씨가 말아먹은 정도가 그때 그 외척 정치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12살에 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1852년생이고 네. 그리고 민비는 1851년생이에요. 예. 한 살 많은데 그런데 고종이 왕이 되고서 몇 년 한 3년째 됐을 땐가 결혼을 시켜. 그래서 민비랑 결혼을 했는데 민비가 나이는 한 살밖에 안 많았지만은 훨씬 영리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고종은 조금 이제 영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민비가 영민하다 보니까 민비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왕이 정치를 해야지 맞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 7년째 되는 날 민비가 이제 고종의 부인이 되고 7년째 되는 날 네. 사실은 민비가 대원군을 쫓았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대원군이 쫓겨나죠. 근데 그 저 책들에 보고 이 책뿐만 아니라 네. 나이가 그 한 살밖에 안 많았지만은 실제로 영민하기는 똑똑하기는 10년이나 더 똑똑해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그냥 민비를 연연하고 살았지. 민비는 풍악을 좋아했다. 그 남가몽이라는 책에 주로 기록이 돼 있대요. 그 풍악을 좋아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뭐 매일 밤 고종의 출근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그때 얘기해 주시기로는 아주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점심 무렵에 네. 저 일과가 시작돼. 그래가지고 이제 밤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새벽 2-3시까지 네. 이제 음악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또 자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12시쯤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는 거냐 이거야.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거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그때 제가 듣고서 야행성이었네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남가몽의 저자가 비서인데 자기 출근 시간이 그냥 매일 정오 무렵이었다는 거야. 대궐에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은 왕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이러는 거가 나오죠. 전 이제 보면서 좀 생각이 든 게 만동묘를 파기했더라고요 보니까. 만동묘 그거는 대원군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만동묘라는 게 우리 몇 주 전에 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정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의 죽은 황제한테 우리나라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중국은 청나라로 바뀌었는데 청은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얘네들은 야만족이니까 우리는 명나라를 숭상해야 된다 하면서. 명나라의 황제들을 제사를 지내주는 거라. 그 제사 지내주는 그 묘가 만동묘예요.
만동묘인데 그거를 이제 그거는 완전히 정말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명나라는 없어지고 청나라가 이 시대의 그 강대국인데 그런데 아직도 저 명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던 그 잘못된 거를 이제 대원군이 와서 그런 거 다 없애버리라 해서 만동묘가 다 없어지고 만동묘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 권력이 시골에 있는 서당들 서당까지 다 없애버리는 네. 거예요. 서원. 그래서 그 만동묘 파괴하고 서원도 철폐하고 지방 호족들, 지방 귀족들, 외척들 이거 네. 전부 다 약화시켰군요. 약화시켰는데 예. 근데 그리고 양반들한테 처음으로 세금을 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반들이 대원군 때까지는 양반들은 세금에서 면제가 되는 거라. 네. 그런데 대원군 때는 양반들도 세금을 내는 거로. 그래서 그 아주 이 파격적인 그러네요. 그런 예. 개혁 정책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신미양요는 이제 이 맛만 보고 자세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네. 신미양요를 이끌어낸 사건이 제너럴 쇼먼호 사건이라는 사건이에요. 예. 제너럴 쇼먼이라는 그 제너럴 쇼먼이니까 쇼먼 장군호라는 뜻이지. 네. 쇼먼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장군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탱크도 제너럴 쇼먼이라는 탱크도 있고 네. 탱크 그 정도로 이름도. 2차 대전 때 예. 미국 탱크 중에서 아주 날린 탱크 이름이 제너럴 쇼먼이야. 네. 그 제너럴 쇼먼 호 이런 배 이름도 있고 그런 알아주는 그 장군의 이름을 딴 배가 이제 평양에서 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나는데 네. 그 사건서부터 신미양요까지 그게 한 5년 걸려요. 그러니까 병인양요 나는 그 해에 네. 제너럴 쇼먼 호 사건도 같이 터져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우리는 어떻게 그 미국을 대했고 그리고 또 미국은 한국을 그때 어떻게 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미양요, 병인양요에 이기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헛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아편 전쟁으로 그치. 그 아편 또 전- 방어를 더 강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편 전쟁의 역사적 성격은 동양 국제 정치가 무너진 거예요. 음. 동양식 국제 정치가 무너지고 네. 세계가 서양식 국제 정치 질서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그 사건이 아편 전쟁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빨리 못 알아들인 거야. 이제 중국의 시대는 갔고 우리가 중국에 조공 안 해도 되고 나라들은 다 독립국이다 말이지. 그리고 서양하고는 장사하면 된다. 뭐 이런 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 아편 전쟁 때문에 청나라가 무너진 것을 알면서 엄청나게 근심스러워했던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늦게 알았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군함들, 미국 군함들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약한 상대니까 장사하자고 그랬다가 장사 싫다 그러면 뭐 포 쏘고 막 이런 거죠. 좀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그 당시에 그 서양의 행동을 약탈 제국주의 깡패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그저 강화도에 가면은 외규장각이라는 게 있어요. 규장각이라는 게 그 왕실의 문서고 아니겠어요. 그 왕의 도서실이라 예. 왕궁의 도서실인데 그 프랑스 사람이 그거 다 훔쳐가고 훔쳐갔다기 보다 그냥 뺏어간 거지. 그래서 그거 돌려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예, 외규장각 도서 해가지고 프랑스가 한 100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돌려받았고. 근데 지금 100년 지난 다음에 그런 역사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보면은 그 신미양요 때 미군이 큰 그 우리나라 장군 깃발 하나 이제 뺏어가요. 네네. 그 장수할 때 그 수라고 쓴 거야. 그 깃발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쭉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돌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나라로 갖고 왔어. 돌려준 건 아니고 그냥 빌려준 뭐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 우리 사람을 죽이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이 아편 전쟁할 때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국이 밝힌 우리 깃발이 모욕당했다요. 영국의 깃발을 중국이 모욕했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한다가 걔네들이 전쟁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신미양요한 거는 우리 사람 살려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내놓으라 이거라. 네. 지금도 미국의 그 행동은 그대로예요. 한두 사람이 어디에 요번에 그 지금 후티 반군을 미국에 박살내고 있잖아요. 3명 죽었다고. 네. 그런 그 비슷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미양요의 직접적 원인은 제너럴 쇼먼호 사건 때 죽은 사람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내놓으라라는 것이 이제 이 신미양요의 아주 그 가까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 그저 그림 그린 거지. 네. 평양에 있는 포졸들이 그 미국 배를 불태우는 거.
근데 저게 이제 다 상상으로 남아 있다는 게 참 답답해, 그죠? 실제 그 장면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 그래도 미국 그 배에 보면 미국 깃발이 달려 있잖아. 예. 미국 깃발이 좀 보이죠. 근데 저걸 이제 지금 기록한 그 당시의 사람이 슈펠트라는 아, 지금 사람인 거잖아요. 슈펠트라는 사람이 예. 제네럴 쇼모노 사건을 네. 조사하러 온 사람이라. 네. 슈펠트가 이제 결국 조선을 개국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882년에 네. 한국하고 미국이 이제 나라를 서로 이제 조약을 맺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첫 번째 조약을 맺은 서양 국가는 어느 나라? 미국.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을 개국시킨 첫 번째 서양 국가예요. 왜 첫 번째 서양 국가라고 얘기하면은 일본이 먼저 개국을 시켰으니까. 일본은 1876년 운양호 사건으로. 네. 그리고 미국은 1882년. 근데 그때까지 슈펠트 이 사람이 계속 역할을 하고, 근데 저 사람이 초대 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과 미국에 수교를 했지만은 네. 그 역할을 자기가 다 했는데 그 초대 대사는 뭐 슈펠트는 아니지. 슈펠트는 이 해군 장성이라 네. 미군. 그러니까 셔머노가 그렇게 타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왔다가 지금 심의양요로 이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제네럴 쇼먼하고 불탄 거를 미국이 당장 한 게 아니라 그때만 네. 해더라도 정보 전달 속도가 늦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예. 한참 있다가 알았는데 저 배는 소속은 미국 배인데 저 선장이 미국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탄 사람이 뭐 영국 신부도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세계 각국 사람이 다 탄 거라 저 배에.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이 탔는데 네.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배예요. 그래서 저기에 그 미국 깃발을 달았는지도 그때 잘 모르겠고,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100% 이렇게 고증이 된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네. 하여간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부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미국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제법 공부할 때 아주 애매한 사건 하나 내가 그냥 재미있는 예를 들어줄게요. 네. 미국 여객선이요. 미국 여객선이 브라질 해역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배 속에서 네. 독일 사람이 영국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배에 국제법적인 그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건 누가 관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배가 브라질 배가. 해역에서 네. 이제 그 배 속에서 여객선인데 총격전이었는데 네. 독일 사람이 영국 사람을 쏴 죽였다. 그럼 영국 관할이야, 독일 관할이야, 브라질 관할이야, 미국 관할이야.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국제법은 나도 모르겠어. 그래요? 우리 대학교 때 교수가 그렇게 네. 국제법 애매하다고 그럼- 예를 들어주면서 네, 진짜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런 근데 상황이면. 어느 책에서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은 거라.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외무장관이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날리는 외무장관이에요. 윌리엄 수오드라고 읽어요. 네. 발음은 SEWAR인데 수오드. 네. 윌리엄 수오드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참 미국의 역사에 알아주는 국무장관이에요. 미국을 정말 강대국으로 만든 네. 그런 국무장관인데 우리는 지금 아까 민비의 얼굴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얼굴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네. 그 옆에 있는 건 분명히 특징적으로. 사진이고 저거는 예. 장관할 때 찍은 사진이고 네. 저 옆에 있는 건 아주 젊을 때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저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었을 텐데 저렇게. 근데 확실히 근데 왜 우리 그림들은 다 이상해? 그래. 응? 서양화랑 그 뭔가 동양의 그런 이게 그림이랑 느낌이 근데 동양 전혀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사람을 사실. 얼굴을 그릴 때는 네. 실물 그대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왜 못 그려, 그죠? 그쵸, 약간 평평한 느낌이잖아요.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입체적이지 붓으로 그냥 못해. 막 그린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저거는 서양 굉장히 그림은 사실적이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문화의 차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기록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고종만 우리가 확실하게 얼굴을 알아요. 사진이 대원군도 있고 확실하게. 하니까. 대원군도 아까 사진이 있거든. 예. 대원군 고종을 얼굴 보면 아는데 예. 민비도 모르고 뭐 그 위에는 다 모르고죠. 다 모르지.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거 하나를 봐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뭐가 있는지를 또 그러니까 볼 이제 수가 그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현실주의, 리얼리즘, 예. 경험주의 거기서 이제 서양이 앞선 거예요. 서양은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잖아, 그죠? 예. 사진 저 그림은 거의 사진 수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때 이제 미국이 1860 이게 60년대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의 미국 국무장관이라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 막 할 무렵이고 네.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제 힘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네.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다시 통일된 나라가 된 거야. 네. 남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서 그래서 그랜트 장군이 네. 그 북군 총사령관 네. 했던 17대 미국 18대 대통령이지. 네. 링컨이 16대, 암살당하고 존슨이 17대. 네. 그리고 그네 18대 대통령이 그 그란트인데 율리시즈 그란트예요. 아, 네. 그 사람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참 그 역사를 이렇게 엮어서 읽으면은 네. 바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때리러 온 사람이구나라고 할 수 있죠. 됐네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 때리고 치고 하는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 때렸지. 예. 먼저 이겼지. 그러니까 저희는 셔먼호를 다 태워버렸으니까.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게 또 무색하게 이 그렇죠. 땅에서 또 저런 역사가 그 있었었네요. 한국과 미국의 첫 번째 만남은 치고받는 거였어요. 예. 그 아시아 함대 사령관이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준비를 하는데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자 2천 명의 육군으로 서울을 점령할 것을 건의하고 네. 저거 읽으면 애통하지 않아요? 그냥 조선이라는 네. 500년 된 나라의 수도를 2천 2,000명 명으로 가지고. 점령하겠다고 네. 그것도 저 멀리서 온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네. 지구 반대쪽에서 온 나라가 2천 명 가지고 저 나라를 수도를 점령할 수 있다. 근데 저것도 사실 그러니까 뭐 모르고 2,000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수가 2천 2,000명인 명이면 거잖아요. 점령할 수 있겠다고 본 거지.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미국이 프랑스랑 같이 하자고 그래요. 예. 나중에는 이거 혼자 해도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야. 결론은 저거 뭐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기분이 다 달라요. 나는 저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허약하다는 애통함을 나는 느껴요 항상. 이게 참 그 뭐 서양의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저때 미국은 별로 힘 센 나라도 아니거든. 네. 미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기 전이에요 저거는. 근데 그런 미국 함대가 2천 명 가지고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쓸 정도로 우리는 약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기 김용구 교수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미국 사람들은 네. 태평양은 우리 거라는 생각을 그때 미국이 했다라는 그 말인데. 1차 대전 시작할 때가 1914년인데 1차 대전 시작할 때 미국 해군이 칠레 해군보다 약해. 칠레도 태평양에 있는 나라 아니야, 남태평양. 미국은 저 북태평양이고. 그 저 태평양의 주인이 누군지 미국이 알려주려고 폼 잡았다는 것도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어요. 네. 왜 저 해군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 네. 미국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당시에 그 각국의 국력들을 다 살펴봐야 돼. 그럼 진짜 엄청 되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럼요. 거네요. 예. 태평양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해서 미국이 폼 잡고 왔는데 네. 네가 무슨 주인이니 그때 약소국인데. 그 미국이 최근에 나온 미국 외교사에 관한 책 보면은 네. 저 때가 미국이 약소국이던 시기예요. 미국이 건국하고 100년 동안 약소국이거든. 네. 그래서 저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 네. 대화를 하는데 서로 저렇게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정관은 왜 저 서양 사람들이 슈퍼레트가 보면 뭐 짐승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대하니까 거만하고 공방져. 그리고 또 슈퍼레트가 보기에는 이건 조선인들은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악의에 찬 야만인의 가장 완전한 형태인 조선인들 그 외교가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다는 게 그냥 나오죠. 미국하고 교섭할 때 슈펠트가 미국 교섭의 대표라면은 예. 박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그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때 조선 사람들이 미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요? 내가 그 한미 동맹의 그 근원을 찾아보려고 내가 논문 쓰려고 네. 그 100년 전에 쭉 보니까 그래도 조선 사람이 제일 좋아한 서양은 미국이야.
저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일 좋아했고 그래서 박규수라는 저 조선의 정치가가 네. 미국과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위는 안 상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종은 어느 날 미국이 한국하고 교섭을 하고 한국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라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러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도 참.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그 무슨 책이 있었는데 네. 해국 도지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날의 세계 상황 뭐 이런 책이라.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이 너무나도 괜찮은 나라로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네. 그 책을 읽고 해국도지라는 책을 읽고 미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 거래를 하면서 미국하고 사이가 안 나빠지려고 네. 대단히 노력하였다라는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 박규수라는 사람은 보니까 음. 좀 온건한 계야파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지, 예, 그렇죠. 쪽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양무 운동을 모델로 한 그렇지. 그거였는데 지금 이 박규수라는 사람 제자였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박규수가 우리나라 계야파의 그 예. 오리진이야. 예. 그래갖고 김옥균이 뭐 박용효, 유길준 나중에 나오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박규수의 제자들인데 네, 박규수는 온건 계화파래 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양무운동이라는 건 서양의 물질을 받아들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서양이 근데 하는 뭐 거 보니까 기술이나 뭐 프랙티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예. 그걸 받아들이자인데 이 사람들은 아예 나라를 바꿔버리자야. 그러니까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왕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면 고종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대역 범죄들이지. 네. 근데 그 스타일을 이제 일본의 개화를 모방해야 된다는 친일 개화파, 그리고 미국을 모방해야 된다는 친미 개화파.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공부 다 하려면 힘들지만 재미있는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박규수라는 사람에서부터 또 저런 제자들이 그런. 예. 여기 쭉 나와 있네. 네. 뭐 그 김옥균, 사람의 박영효 뭐 이런 사람. 유길준, 뭐 윤치호, 홍영식, 서재필.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이승만 후쿠사 박사갖고 유키치 그럼 일본의 그런 급이네요. 예. 그런. 예. 이게 어디 만화인데 잘 그렸다, 그죠? 예, 이거가 딱 좋은 그 샘플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 말도 아주 훌륭한 말을 했네. 신명효도 지금은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신명효도 이제 전투를 세게 하거든. 그 전투 이야기가 또 재밌어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요 다음 이거 얘기할 때 네. 그 신명효를 잠깐 얘기하고 그 시간적으로 고종 친정이 73년이니까 네. 신명효를 얘기를 하고 그러고 고종을 얘기하십시다. 전 또 오늘 하면서 미국 역사도 아예 따로 이 정도면 공부를 따로 해봐야겠다는 미국은 생각이 또 옛날부터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찾아가는 나라야. 예.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예. 장사를 치러줘요. 예. 나중에 왜 미국은 그런 전통을 가졌는지도 또 얘기를 해줄게요. 예.